몸에 염증이 많아서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잘 낫지 않고 계속 재발해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진 않으신가요? 저 또한 대학생 시절에 만성 염증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눈을 뜨면 시작되는 불쾌한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면서 대학병원 진료를 보러 갈 정도로 스트레스였어요. 만성 염증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크게 저하시키고요. 이런 염증들이 심해지면 암, 당뇨, 치매, 심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병을 초래하기도 하죠. 급성 염증은 약물 치료로 빠르게 염증을 잡아주면 효과를 보지만 만성으로 진행된 염증은 약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과 음식을 통해서 만성 염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증을 낮춰준다는 음식들은 많지만 도대체 어느 것부터 시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염증에 좋다는 많은 음식들 중에서 논문을 통해 검증된 효과가 확실한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중에서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본 음식도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어떤 음식을 통해 효과를 보고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될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항염증 음식은 바로 생강이에요. 제가 염증에 시달릴 때 6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하고 효과를 본 항염증 음식이 바로 이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파라돌, 쇼가올과 같은 화합물들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고요. 항산화, 항암 효과에 동맥경화까지 막아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수플림TV를 운영하시는 한인사 이정환 원장님께서도 이 생강을 강력 추천하신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강을 추천하는 저 나름의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생강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염증을 줄인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논문은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메타 분석과 체계적인 문헌 고찰로 진행된 연구인데요. 생강의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생강 보충제가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와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논문이에요. 연구에 쓰인 생강은 하루에 2g에서 3g 정도의 양을 사용했고요. 생강을 약 2개월 이상 투여했을 때 CRP 염증 수치가 0.84mg/L 감소하였고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항염 효과를 가진 생강은 과연 어떤 분들이 드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생강은 특히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좋아요. 생강에 들어있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도 높이면서 염증을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죠. 따라서 몸이 차거나 겨울철에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차 형태로 마시면 만성 염증에도 좋고 감기 없이 겨울을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강이 체온을 올리는 항염증 식품인데 이미 체질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생강과 반대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블루베리의 껍질색인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정도로 항염 작용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과 눈 건강,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많은 장점 중에서 오늘 블루베리의 항염증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이 논문은 안토시아닌이 염증 수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거 수준이 높은 메타 분석으로 진행된 연구예요. 이 논문의 결과에서도 블루베리는 항염증 효과를 입증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들은 과다 섭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체질에 맞지 않는 분이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개에서 30개의 블루베리를 섭취하신다면 큰 부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가공해서 잼이나 농축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7월에서 9월 제철에 나는 블루베리는 꼭 생으로 드시길 바라고요. 그 이후 기간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갈아서 주스로 섭취하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음식은 체질과는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섭취 가능한 항염증 식품이고요.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해서 자주 섭취할수록 좋은 음식이에요. 오메가3가 혈액순환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반쪽만 알고 계신 거예요.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메가3가 효과가 없다고 퇴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발표된 자료의 내용은 만성 관상동맥 질환이 이미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오메가3를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고요.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메가3가 중성지방을 줄이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줄이는 등의 효과들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생선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생선을 드시기 힘드시다면 오메가3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다만 우리는 단순 건강 유지 목적이 아니라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이 좋은 오메가3로 선택하셔서 섭취해야 합니다. 질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만성염증을 줄이는 3가지 음식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 음식들을 꾸준히 잘 섭취하신다면 분명 염증을 완화하고 염증으로 인한 당뇨와 치매, 고혈압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2%만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100점짜리 만성염증을 낮추는 방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5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3가지만 지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훨씬 컨디션이 좋아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할수록 염증을 나타내는 CRP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충분한 수면은 염증을 줄여주고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의 수면 시간은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뱃살 속에는 내장지방이 있는데요. 이 내장지방은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해요. 우리는 염증을 없애고 싶은데 염증을 분비하는 불필요한 친구들은 멀리해야겠죠. 따라서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뱃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을 줄이는 거예요. 설탕을 매일 먹으면 CRP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요.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물을 자주 마시는 건데요. 목마르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미 몸에서는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에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겁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거는 의외로 쉽지 않아요. 이렇게 500ml짜리 병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섭취하도록 하시면 염증 물질 배출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금주하는 거예요. 술은 염증 악화시키는데 가장 최악이에요. 만성염증으로 힘든 것보다 술을 끊는 게 더 힘든가요? 술을 끊는 게 더 힘들다면 만성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와 생활습관 교정 5가지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생활습관까지 이야기해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약대 마지막 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만성염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생했었어요. 병원에서도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주기만 할 뿐 계속 재발하고 불쾌한 통증이 지속됐었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국가고시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약사고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술도 안 마시고 규칙적으로 잠도 자고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드민턴을 쳤고요. 아침 공부 시간에는 생강차를 마시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6개월 넘게 생활하고 나니까 수험 생활이 끝날 때쯤에는 신기하게도 염증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생활 습관까지 교정했기 때문에 생강차 효과와 함께 몸이 정상화된 거라고 생각해요. 수험 생활처럼 특수하게 절제된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만성염증으로 겪는 고통을 줄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사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